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 사법농단 그 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5년 만에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1심이긴 하지만 이 판결대로라면 사실상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게 결론이 되게 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자체가 다름 아닌 법원 안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 농단 정황이 담긴 문건들도 잇따라 발견돼 대법원이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의뢰했던 건데 오늘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바로 법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이례적으로 긴 선고였습니다. 범죄 사실이 47건이나 됐는데 이게 모두 무죄가 나온 거죠? 네, 47가지 범죄 사실 크게 보면 5가지 혐의인데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먼저 재판 거래 혐의입니다. 당시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사였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또 비판적 성향의 판사 명단을 관리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사 비리를 은폐하고 또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사용했다는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무죄 판결을 내린 핵심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대표적으로 강제동원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이 법관의 특이 정보를 법원장에 제공하려고 문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석을 비공개로 해줬죠. 무죄를 받고 나오면서는 입장을 냈습니까? 네, 먼저 법원은 신변보호를 들면서 이 비공개로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취재진은 재판이 끝나서야 양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짧은 입장 남겼습니다. 이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한 기기를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네, 법원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선고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까? 예, 두 사람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아예 권한이 없었다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검찰은 항소한다고 하나요? 예,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